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, 바로 농업용 저수지의 부영양화 현상입니다. 흔히 녹조 라떼라고 부르죠. 네, 맞아요. 녹조 라떼. 이 물이 왜 갑자기 이렇게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지, 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이 자료를 보면요. 이 부영양화라는 게 그냥 뭐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물 속에 영양분이 너무 많아져서 과잉 상태가 돼서 물이 병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. 영양 과잉 상태요? 네. 질소나 인 같은 영양물질이 너무 많아지면 이걸 먹고 사는 그 식물성 플랑크톤, 조류라고 하죠. 이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. 영양이 너무 많아도 문제군요.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네요. 그럼 이런 영양분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자료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던데요. 외부에서 오는 거랑 내부에서 생기는 거. 맞습니다. 일단 외부 요인. 이건 뭐 주변 농경지에서 쓰는 비료나 농약, 또 축산농가 분뇨, 그리고 처리 안 된 생활하수 같은 거요. 아하. 이런 것들이 이제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. 특히 비 많이 올 때 흙이랑 같이 확 쓸려 내려오기도 하고요. 그 유역 전체의 활동이랑 관련이 깊습니다. 그러니까 저수지 주변 땅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. 근데 자료에서 더 흥미로운 건 저수지 내부 문제였어요. 외부 유입을 막아도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?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. 수십 년 동안 저수지 바닥에 쌓인 그 퇴적물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문제의 핵심 중 하나예요. 이 흙 속에 과거에 들어왔던 인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. 인이요? 네. 이게 특히 여름철에 수온 오르고 물 잘 안 흐르고 정체되면 이 퇴적물에서 다시 물속으로 녹아 나오는 거예요. 세상에? 바닥에서요? 그렇죠. 그러면서 조류의 먹이가 또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저수지 자체가 오염원이 되는 셈이에요. 와, 이건 뭐랄까 저수지가 과거 오염의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는 느낌인데요.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. 그럼 이렇게 부영양화가 진행되면 청취자분께서 알아야 할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요? 자료에서 한 3가지 정도 짚어주던데요. 네, 첫째는 물속 산소 부족. 그 용존산소 고갈이라고 하죠. 용존산소 고갈. 네.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조류가 죽으면 이걸 미생물이 분해하는데 그때 물속 산소를 엄청나게 써버려요. 분해하면서? 네. 결국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고 죽고 수중 생태계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. 생명이 살기 어려운 물이 되는 거군요. 그리고 이게 그냥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수질 자체에도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고요? 그렇습니다. 그게 두 번째 문제, 독성 물질과 악취 발생인데요. 일부 남조류, 그러니까 흔히 녹조를 일으키는 그 시아노박테리아 종류는요. 간독소 같은 유해 물질을 만들기도 해요. 헉, 독소까지요? 네. 그리고 또 그 지오스민이나 MIB 같은 물질 때문에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나거든요. 이러면 농업용수로 쓰기가 좀 그렇죠.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. 물에서 나는 그 쾌쾌한 냄새 원인이 그거였군요. 결국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세 번째 문제로 이어지는 거겠네요. 네. 생태계 교란 및 생산성 저하입니다. 특정 조류만 막 자라니까 생물 다양성이 깨지고 어패류 죽고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. 그렇죠. 또 오염된 물을 농작물에 주면 잘 안 자랄 수도 있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 물의 어떤 건강성이나 활용 가치가 다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. 정말 복합적인 문제입니다.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?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그 기술적인 방안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해결책도 원인처럼 크게 두 방향입니다. 첫째는 오염원 유입 차단.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양분을 아예 줄이는 거예요. 원천 차단. 네. 유역 안에서 비료, 농약 좀 덜 쓰고 친환경 농법하고 또 축산 분뇨나 생활하수 처리 시설 더 잘 갖추고요. 네네. 그리고 저수지의 가장자리에 완충 녹지나 인공습지 같은 걸 만들어서 오염물질이 직접 들어오기 전에 한번 걸러주는 거죠. 이것도 효과가 꽤 좋습니다. 근본 원인을 관리하는 거군요.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부 오염원, 이미 저수지 안에 쌓여있는 그 문제는 어떡하죠? 그게 바로 두 번째 접근법, 저수지 내부 관리입니다. 가장 직접적인 건 주기적으로 바닥에 쌓인 오염된 흙을 파내는 거, 준설이라고 하죠. 준설. 네. 자료에서는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. 또 인공 폭기 장치 같은 걸 설치해서 물을 억지로 순환시키거나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.
물에 산소를 넣어주는 건가요? 그렇죠. 산소 농도를 높여주는 겁니다. 그 용존 산소 농도를 최소 2ml 이상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. 그리고 당연히 지속적으로 수질 모니터링하고 조류가 언제 심해질지 예측하는 시스템도 중요하고요. 결국에는 외부 오염원 차단 노력도 하고 동시에 저수지 내부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자료는 이 녹조라떼 현상이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걸 넘어서 우리 생활, 또 농업활동, 그리고 저수지 자체의 조건이 막 복합적으로 얽힌 뭐랄까 일종의 환경 질병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딱 하나만 해서는 해결이 어렵고요. 유역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. 외부 유입 차단과 내부 관리, 이 두 축을 중심으로 꾸준히 가야 하는 과제죠. 네. 자,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청취자분께서도 농업용수 부영양화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셨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. 이 자료는 주로 기술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인 접근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혹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환경 질병을 예방하고 또 완화하기 위해서 더 고민해 볼 지점은 없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청취자분께서 직접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